노래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작사는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사람이 작곡한 것과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다고 생각을 하고요. IT 테크에 대한 지식을 티키타카 하는 시간, 티키타카의 임경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티키타카 PD 서가윤입니다. 네, 오늘은 AI 작곡 스타트업 포자랩스의 허원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포자랩스 허원길입니다. 와. AI 작곡이라는 말을 요새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이 작곡이라는 것도 사실 그 안에 개념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어디까지 AI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인공지능 작곡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보통 음악을 만드는 행위 자체를 좀 일컫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뭐 작곡에 이제 편곡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멜로디만 생성하는 것들도 작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되게 포괄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넓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이제 나누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부터 Z를 다 사실상 현재 할 수는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작곡 AI를 써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마 보시는 분들이 더 빨리 감이 올 것 같아서 한번 써보고 싶은데, 일단 포자랩스의 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서비스가 있고 라이브는 어떤 서비스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비오디오라는 서비스가 있고 라이브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라이브는 누구든지 이 서비스에 와서 이제 세상에 없었던 나만을 위한 음악을 만들어보고 그 음악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은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오디오라는 것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음악들을 이제 그 서비스 위에 올려놓고 구독을 했다고 하면은 그 음악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원 구독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유튜브 안에서는 이 음악을 허가 없이 썼었을 때 굉장히 빠르게 걸리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고들이 누적되면 더 이상 이제 수익 창출을 하기 어려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강한 경고를 주기도 하고요. 저작권 문제가 없는 AI 작곡을 쓴다든지 다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계속 그 수요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게 되면은.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티키타카 주제곡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요? 3분에서 5분 정도면 아. 하나의 곡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포자랩스에서 좀 주되게 하고 있는 것은 배경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영상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보컬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 영상의 배경음악으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럼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구글에 이제 라이브 치고 들어오시면 누구든지 이제 음악 생성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보컬 음악을 만들 것이냐, 그리고 이제 배경음악을 만들 것이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보컬 음악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베타 딱지가 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보컬 쪽의 데이터를 모으는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약간 적합하게 데이터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다른 서비스들은 좀 시중에 나와 있는 곡들을 다 학습시키다 보니까 당연히 보컬의 퀄리티라든가 작사의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그렇지는 못하다 보니까 좀 퀄리티의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보컬 음악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템플릿을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방식과 좋아하는 음악이 있다면 이제 비슷한 음악들을 매칭을 해서 음악을 만들어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템플릿을 통해서 음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 힙합, 락, 펑크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음악을 좀 만들고 싶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팝을 좋아해가지고 팝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팝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음악들을 한 번씩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음악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제가 짧게 한 번씩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AI가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그루비 2번? 이 통통 튀고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로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보컬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요. 어떤 이제 보컬이 불러줬으면 좋겠냐라는 걸 이제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Sometimes I feel that I'm lonely. 이것도 AI, 당연히 AI.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누구 목소리인가요? 이제 스포톤이라는 업체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없었던 목소리를 창조해서 이제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따온 게 아니라 없었던 목소리를 만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리사입니다.
I'm waiting for time to pass. Oh, I could make you change your mind. But I'm riding in the sunshine, and if it's something so sweet, and don't let me wake up. Too many dreams that we lost in the dark. 어떤 목소리가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스카일러 목소리가 파워풀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는 한글로 좀 가사를 생성해 볼 건데요. 이제 어떤 키워드를 넣느냐, 이 키워드가 음악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게 정말 가사의 주제 정도를 반영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키워드를 몇 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가 좋겠죠? 한글로 한글로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술이 흘러간다면 내가 만든 세상을 눈부시게 보여 한마디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기술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스카일러가 좀 아픈 애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스카일러는 이제 좀 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좀 더 고음이 맞는데 이제 팝 같은 경우에는 좀 중음역대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기자님은 노래 들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일단 작사는 맡기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작사는 확실히 더 네. 이거는 사람의 영역이 맞는 것 같고, 근데 지금은 아직은 대부분의 AI 작곡 서비스가 챗GPT처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얘를 막 바꿀 수 있도록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정말 진짜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가사를 써놓은 이유는 저희가 이 가사를 바로 이용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다 비워놓은 상태에서 하면 사용자들이 너무 어려워할 것 같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감만 잡고 이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사를 바꿔서 사용을 해라라는 용도로 저희가 이 가사 모델을 넣은 거지, 이제 이 가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약간 원하는 방향성은 아니었습니다. 배경음악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음악 같은 경우는 다 동일한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배경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시네마틱 같은 경우를 보셔도 굉장히 많은 분위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이거는 뭐 키워드를 넣거나 그런 건 네, 아니고? 맞습니다. 이제 저희는 약간 이거를 좀 더 쉽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통해서 음악을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불편한 UX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도 이미지 생성 AI를 종종 쓰긴 하는데 텍스트 쓰고 있는 게 솔직히 좀 귀찮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명령하지 않아도 네. 뭔가를 만들어줄 수 있는. 네, 그냥 음악 들어보고 이 음악 마음에 드는데 비슷한 음악으로 막 만들어보고 그냥 선택하는 게 이제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선 저희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 좋아하시는 영화 음악이 있으신가요? 이거 약간 어벤져스 느낌이 나는데 한번. 좋습니다. 이 악기들이 뭔가 이렇게 아주 훌륭한 세션이 연주한 것처럼 이렇게 딱히 막 이렇게 소리가 빵빵하거나 정밀하지 않다고 제가 그냥 AI라서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도 구현하다 보면은 실제 연주보다는 이런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 아직까지? 마스터링 한 걸 들으면 확 달라집니다. 마스터링을 아.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네, 이건 믹스까지만 되어 있어 소리가 되게 아. 작게 들리고 악기의 밸런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이제 잡혀 있는 건데 네. 믹서를 해서 하면은 제대로 된 사운드가 나오는군요. 지금은 일단 멜로디만 확인하는 네, 정도. 그냥 이 컨셉 정도를 확인해라라는 아. 의미입니다. 마스터링이 되면 또 진짜 네. 제대로 된 노래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스터링 하는 거면은 거기에 뭐 세션이 더 들어간다거나 악기가 더 추가된다거나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악기가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악기 간 밸런스라든가 소리도 빵빵하게 나오고요. 이게 얼마나 좀 다른지 한번 네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군요. 마스터링 전에는 좀 AI 음악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스터링 후는 확실히 뭔가 악기가 진짜 실제로 사람이 네. 한 느낌? 그런 느낌이 네. 들었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서 샘플이 여러 개 있다고 해도 이 포자랩스 라이브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거보다 훨씬 많을 텐데 똑같은 샘플을 선택해도 다른 음악이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음악이 너무 다르게 나오면 이 분위기랑 다른 거 아니냐라고 항의가 들어올 것이고, 너무 비슷하게 나오면 다 똑같은 음악 나오는 게 아니냐.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 사이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팝으로 네. 두 가지의 음악을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좀 간단한 방식을 저희는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똑같은 거를 제가 두 개를 만들어 보고 이 두 음악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자체적으로 표절을 검사하는 시스템은 없나요? 저희가 자체적인 음악들을 저희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두고 비슷한 음악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만들었던 이제 다른 이제 팝 음악 두 가지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같은 입력값들 넣더라도 어떤 음악들이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노래가 날 때까지 계속 랜덤 뽑기를 하는 네. 것도 방법이네요. 그냥 마음에 드는 곡 이렇게 계속 편하게 만들어 봤다가 나중에 이제 한 번씩 들어보고 이게 좀 마음에 드는데라고 하면은 이제 걔를 그것만 마스터해서. 선택해서 마스터링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프로그램은 내가 작곡을 조금만 알거나 진짜 아예 작곡을 모르더라도 이런 미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조금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엄청 편해지겠네요. 작곡가들이 작곡하는 것도 매일 한 곡씩도 막 이렇게 얼마든지 가능할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미디나 스템을 저희가 만약에 제공 가능하다 하면은 작곡가들은 정말 빠르게 하나의 곡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대표님은 사람이 작곡한 것과 인공지능이 작곡한 거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음악 네. 평론가분들도 거의 모르십니다. 인공지능으로 제가 음악을 만들고 그걸 제가 직접 작곡한 것처럼 해도 티가 안 날까요? 저는 솔직히 티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제 그 음악 자체가 정말 표절 시비에 걸리지 않는 이상 네.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보는 과정은 이제 현재의 기술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너무 심각한 일 아닌가요? 표절에 가장 중요한 게 다른 음악에 이제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자체 창작한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음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점점 기술이 발전되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 포자랩스의 서비스들 노래를 만들 때 우선순위가 여러 개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네. 사실 실제 작곡가들도 뭐 대중성의 목적일 수도 있고 상업성의 목표일 수도 있고 다 뭐 같은 말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거를 제일 우선시하나요? 그러면은 저희는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중성입니다. 좋은 음악이라고 느끼는 것들을 저희는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음악들 안에서는 약간 규칙들이 화성학적인 규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음악 되게 좋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으로 기술 개발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르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럼 대부분 좋아할 법한 음악이 뭔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럼 작곡 AI는 어떻게 딥러닝 하는 거예요? 뭐 악보를 입력하는지 아니면 뭐 소리를 입력한다든지 어떻게 입력되는 건지 궁금해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순수한 유디오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파일 그 자체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네. 어... 이제 유튜브에 있는 음악들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음악들을 다 크롤링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를 시키고 그 음악들을 바로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로서는 저희는 좀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질의 퀄리티가 좀 떨어집니다. 되게 이제 고음질의 음악을 듣다가 이제 저음질의 음악을 들으면 좀 티가 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 이제 작곡가분들도 그런 음악들을 이제 바로 사용하는 것들보다는 뭐 믹스 마스터를 다시 한다라든가 음질을 좀 끌어올린다든가 이제 그런 식의 작업들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음질이 좀 떨어지는 것들과 더불어서 수정이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디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미디 같은 경우에는 음악이 몇 초 때 어떤 음이 얼마나 연주가 되고 다음 음은 또 언제 오고 이런 음악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킬로바이트 단위의 되게 작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거의 모든 작곡가들은 이 미디 파일을 통해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디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이유는 당연히 저희는 좀 더 이제 그 퀄리티 고퀄리티의 음악을 만드는 걸 지향점으로 두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작곡가분들이 수정하기 용이한 형태의 음악들을 만드는 걸 좀 더 이제 조언점을 두고 있어가지고 2016년에 조영정보원에서 인공지능이 대체 불가능한 직업의 순위를 매겼는데 이때 화가 사진가 작곡가가 상위권이었어요. 대체 불가능에. 네. 근데 이게 지금 거꾸로 더 위험한 것 같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솔직히 이런 과정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어... 작곡가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효율화를 받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작곡가는 직업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대로 이용했을 때 표절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법적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작곡가 일자리를 아예 다 대체한다라는 건 거의
아직까지는 좀 먼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이제 대중 가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열광을 하는 포인트는 어떤 사람이 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했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음악만을 가지고 약간 평가하는 시대는 완전 옛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음악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보통 내 음악의 어떤 포인트를 살려줘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이 받아내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티스트가 그 자신의 음악을 이제 메시지로서 전달하는 영역이 살아있는 한 이제 이런 음악 향유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직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정 부분은 이제 당연히 대체가 될 거지만 빠르게 나오고 효율화돼서 좀 더 싼 가격의 음악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음악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의 이제 발명 자체가 화가 일자리를 다 죽였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지만 카메라의 발전을 통해서 TV 광고가 생겨날 수도 있었고, 디자이너라는 직업이라든가 사진기의 발명을 통해서 새롭게 창출했었던 그런 직업군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런 기술이 좀 더 편리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게 된다 하면은 또 다른 영역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뉴진스 음악이 되게 히트인 게 그 250이라는 프로듀서가 한국형 뽕짝의 EDM과 함께 해가지고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뭐 저희가 농담삼아 뽕짝의 다프트 펑크라고 하는데, 저희가 AI한테 한국식 뽕짝을 다프트 펑크 스타일로 재해석을 해줘라고 하면은 과연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거를 또 다시 현대적 트렌드에 맞춰서 이걸로 걸그룹 아이돌을 만들 건데 작곡을 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못하지 않을까? 그건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요? 그쵸.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조합하는 거는 결국 사람의 일이고, 그걸 사람이 한 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AI가 카피를 할 수 있겠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야지만 분명히 학습을 시킬 네. 수가 있을 것이고, 네. 당연히 그런 것들은 현재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표님, 이 AI 작곡 서비스에 최종적으로 만드시고 싶은 제품이 있잖아요.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은데요. 텍스트를 통해서 인공지능 비서랑 같이 작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것들도 당연히 저희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저희의 첫 번째 목표는 정말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멜론 탑백이 안에 들어가도 약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음악들을 이제 유행을 타고 있고, 저희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이제 인공지능 레이블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음악을 잘 만드는 것 자체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두고, 그 다음에 점차 이제 B2C 영역으로 확대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보드에서 포자랩스가 작곡한 노래를 보는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포자랩스 허은기 대표님과 함께 AI 작곡에 관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IT 테크에 대해서 티키타카하는 테키타카. 다음에도 더 재밌는 티키타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